도전과 변화를 상징하는 병오년 새해, 새해의 의미를 짚어보고 시민들이 전한 다양한 새해 소망을 들어봤습니다. 부산시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와 보육, 그리고 복지와 안전, 문화 분야 등 시민 체감도가 큰 변화상을 살펴봅니다. 서부산 주민들의 수건인 가락요금소 통행료 지원이 6월부터 시작됩니다. 또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등 새해 달라지는 교통복지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부산의 대표 관광지 광안리 해변이 22년 만에 대대적인 재정비에 들어갑니다. 보행로를 넓히고 공중 화장실도 새로 짓는 등 해변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불의 기운을 뜻하는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다가왔습니다. 새해의 의미를 짚어보고 시민들이 전한 다양한 새해 소망을 들어봤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말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불을 뜻하는 병과 말의 해 오가 만난 병오년. 그래서 2026년은 붉은 말의 해로 불립니다. 도전과 변화, 힘찬 전진의 상징입니다. 시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는 새해 소망을 조심스레 꺼내놓았습니다. 건강하고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적토마처럼 하는 일 모두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26년도 새해에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애들 건강하고 가족 건강이 최고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또 해넘이, 해맞이도 같이 여기서 볼 겸 그래서 왔습니다. 모두 다 건강해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 건강하고 또 취업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준비하는 거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했어가지고 내년엔 좀 더 기회가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지금 아무래도 모든 취업 일자리 문제가 항상 시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염원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서 마음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26년에 새로운 곳에서 일하게 됐는데 잘 적응했으면 좋겠고 한 해 행복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병오년 새해, 각자의 속도로 내디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일상의 희망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시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5대 분야 48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둘로 나누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시민 체감도가 큰 경제와 일자리, 출산, 보육 분야의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2026년 부산의 경제 일자리 청년, 출산 보육 분야 제도가 대폭 손질됩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한도는 업체당 18억 원으로 확대되고 중소상공인 정책자금의 2차 보전율도 각각 0.5%포인트 상향됩니다. 또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비용 지원 한도도 최대 45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한편 생활과 직결된 공공요금의 변화도 있습니다. 시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8% 인상키로 했습니다. 출산 보육 분야에선 부모 부담을 낮추는 정책 변화가 이어집니다. 어린이집 영유아의 급간식비 지원금이 영아는 하루 600원, 유아는 하루 1160원으로 상향됩니다. 특히 3세에서 5세 어린이집 재원에 대해 전면 무상 보육이 추진됩니다. 기존 필요경비 지원에 더해 3, 4세 부모 부담 행사비와 3에서 5세 특성화 비용까지
추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외국인 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도 새로 도입됩니다.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주민 3세에서 5세 유아에게 매달 1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도 지급이 확대됩니다. 지원 대상이 만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바뀌고 지원금은 5천 원 인상된 10만 5천 원을 지급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교통과 복지제도 역시 달라집니다. 서부산 주민들의 수건이었던 가락요금소 통행료 지원이 시작되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돌봄과 안전망도 한층 촘촘해집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가락요금소는 녹산과 화전 등 서부산 산업단지로 향하는 관문입니다. 하루 평균 3만 대가 넘는 차량이 오가면서 출퇴근 시간마다 정체가 이어집니다. 주민과 공단 근로자들은 30년 넘게 요금소 철거와 무료화를 요구해왔습니다. 부산시가 오는 6월부터 가락요금소 통행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6시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8시 사이 요금소를 지나는 부산 차량입니다. 부산시가 요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이패스 차량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횟수는 하루 왕복 1회로 제한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혜택도 커집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K패스 환급률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시민을 위한 모두의 카드도 신설됩니다. 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 중 실제 운전을 하고 있던 경우 10만 원이던 인센티브를 30만 원까지 늘려 지급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선 부산 함께 돌봄 서비스의 지원 문턱을 낮춥니다. 현재 중위소득 70% 이하까지만 비용이 지원되지만 내년 3월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도 병원 동행과 식사 지원 등 6가지에서 주거 환경 개선과 방문 운동이 추가돼 8가지로 늘어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건강을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은 14세 이하로 늘어나고 12세 남아도 HPV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안전 분야에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땅꺼짐 상해 보장이 추가되고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공용부문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됩니다. 이 밖에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이 연 15만 원으로 오르고 지역 청년예술인 300명에게 창작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의 대표 관광지 광안리 해변이 22년 만에 대대적인 재정비에 들어갑니다. 보행로를 넓히고 공중 화장실도 새로 짓는 등 해변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언제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박초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광안리 해변입니다.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지만 좁은 보도와 낡은 시설은 그동안 불편함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지난 2일 구청에서 열린 테마거리 특화 디자인 주민 설명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광안리가 내년부터 크게 달라집니다. 수영구는 오는 2028년까지 광안리 해변 테마거리 재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구간은 해양 레포츠 센터에서 만남의 광장까지 약 1.1km. 이번 사업의 핵심은 보행 환경 개선입니다. 노후 공중 화장실은 모두 재건축하고 보도폭은 넓힙니다. 기존 조형물도 정비해 해변 관광과의 조화를 높입니다. 만남의 광장은 파도 모양의 경사형 관람 공간이 조성돼 바다를 보다 편하게 조망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도 변화에 기대를 나타냅니다. 관광객들이랑 지역 주민들한테 맞는 테마 거리로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100억 원, 전액 민간 투자금으로 마련됩니다. 수영구는 내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7년 착공,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테마거리를 새롭게 정비하고 그리고 보행자의 이동 편의를 개선해서 광안리 해수욕장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드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입니다. 광안리는 SNS를 중심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떠올랐지만 시설 노후화와 혼잡 문제는 한계로 꼽혀왔습니다. 수영구는 정비 이후 반응이 좋을 경우 인근 구간으로 사업 확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22년을 버텨온 광안리 테마거리. 이번 재정비가 관광객과 시민 모두에게 편한 해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2026년부터 교육 공무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과 보호 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그동안 심리, 법률 상담 등을 민원 업무 담당자 중심으로 지원해왔지만 새해부터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모든 교육 공무직원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실무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입은 재산상 피해 보상, 3일 이하 경미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 심리상담,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가입 등이 추진됩니다. 부산 도시철도 2호선에 투입될 신조 전동차가 시민들에게 처음 공개됐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충북 증평의 철도 차량 제작 공장에서 실물 모형 품평회를 열고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직접 수렴했습니다. 새 전동차는 객실 의자의 폭과 재질이 개선됐고 전자행선 안내 표시기와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 등의 편의 설비가 새로 도입됩니다. 품평회 현장은 부산교통공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돼 시민 누구나 차량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강서구 지사천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 폐사 원인이 일시적 하수 유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서구는 지난 12일 발생한 지사천 물고기 폐사 사고 직후 수지를 분석한 결과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아 인근 산단 폐수 유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기물질과 총질소 등의 농도가 평소보다 크게 증가한 점을 토대로 하수 유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주변 하수 관거 준설과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서구는 또 내년부터 하천 환경감시원을 늘리고 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인근 산단 배출 업소에 대한 합동 점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부산시랑에서 1,0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 300kg이 적발됐습니다. 비어있다고 신고한 컨테이너에 몰래 숨겨온 건데요. 이 같은 대량의 코카인이 발견된 건 부산시랑에서 올해만 2번째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시랑 야적장으로 옮겨지는 컨테이너. 세관 엑스레이 검색 차량이 컨테이너 내부를 판독합니다. 빈 컨테이너로 신고되어 있지만 문을 열자 바닥에 무언가 놓여 있습니다. 겹겹이 포장을 뜯어내자 벽돌 모양 하얀 물체가 나타납니다. 곧바로 시약 검사가 시작되고 키트에 가루를 넣자 선명한 색으로 변합니다. 녹색과 파란색 같이 코카인 마늘. 코카인. 네, 코카인. 적발된 코카인은 모두 300kg, 시가 1,050억 원 상당으로 부산 시민 3배가 넘는 1,0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컨테이너는 에콰도르를 출발해 한국을 경유하는 정기 무역선에 실려 있었습니다. 가득 찬 화물 속에 마약을 숨기던 기존 수법과 달리 빈 컨테이너에 마약을 숨겼습니다. 지난 5월 적발된 600kg 코카인과 이동 경로와 수법이 같습니다. 세관은 마약 조직들이 중남미 노선이 많고 비교적 안전한 항구로 평가받는 부산을 마약 유통 경유지로 활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산세관은 우범국을 오가는 선박에 수중 드론을 투입해 정밀 검사를 벌이고 선원들에 대한 검사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에 대비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선상 안전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새해 첫날 주요 해맞이 8개 해역에서 4천여 명의 관람객이 모일 것으로 파악하고 함정 40척과 경찰관 400명을 투입해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수영구가 새해에도 1000대 규모의 드론을 활용해 매주 토요일 저녁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먼저 1월 3일에는 소망우체국 공연을 시작으로 10일 달콤한 밤 공연이, 17일에는 눈 오는 날, 24일에는 외계인의 침공을, 그리고 31일에는 장난감 병원을 주제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수영구는 드론쇼 기간 많은 관람객들이 몰릴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겨울철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모헌에서 미디어 아트 전시 행사를 엽니다. 시는 BNK 부산은행과 함께 내년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도모헌 소소풍 정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도모헌의 기억, 변화, 조율을 주제로 건물 외벽에 영상을 투사하는 야외 미디어 아트 전시로 관람은 무료입니다. 행사 이후에는 음악 공연과 마술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부산시가 내년 상반기 지역 소비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동백전 캐시백 정책을 이어갑니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최대 10%의 캐시백이 적용됩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지역화폐인 동백전을 쓰면 일정 비율로 환급해주는 캐시백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 재정 여건에 따라 이 캐시백 요율은 들쭉날쭉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국비 지원으로 최대 13%까지 상향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이 요율이 최대 10%로 적용됩니다. 이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지역 화폐의 국비 지원이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시는 캐시백 적용 한도는 50만 원으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소규모 동백전 가맹점에 대한 요율 적용도 확대됩니다.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10%,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는 8%가 적용됩니다. 30억 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캐시백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 부산의 공공배달앱인 땡겨요나 동백택시, 동백몰을 이용할 때도 10%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시는 올해 캐시백 지원금으로 87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11월까지 동백전 발행액은 1조 5,600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난 23일 해양수산부 부산시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기대와 환영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 이전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제안이 해수부 노조를 통해 제시됐습니다. 해수부 기능과 예산 강화가 핵심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해수부 이전은 20년 넘는 부산의 수건이었습니다. 부산 해양 인프라를 바탕으로 북극 항로 개척 등 폭넓은 정책을 펼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노조는 부산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이제 이전 축하보다는 성과를 내기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의미는 주소 변경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 기능과 예산 자체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부산 이전의 경제적, 산업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일 제정된 해수부 이전 특별법은 직원 주거 지원에 그칠 뿐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 전략은 빠져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수산업에 집중적 투자가 필요한 만큼 수산 분야 차관 신설을 주문했습니다. 수산업이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예면하지 말고 해양수산 분야 2차관 신설과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수산산업의 이상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어 해수부 산하기관과 연구기관, 관련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부산시에는 해양수산 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서를 넘나들며 해양수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해양부시장직을 부산시 조직 개편 과정에서 신설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해양농수산국 역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해수부 부산시대가 첫 발을 뗐습니다. 부산이 해양수도로 가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앞으로의 숙제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연말이면 어김없이 각 지역에는 조용히 감동을 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 용진읍에는 올해도 얼굴 없는 천사가 다녀갔는데요. 이름도 얼굴도 남기지 않은 채 18년째 이어진 나눔이 멀리 떨어진 지역사회에도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엄상현 기자가 전합니다.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이른 아침,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앞에 쌀 포대가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10kg짜리 쌀 총 60포대. 쌀을 놓고 간 주인공은 이미 자리를 떴지만 그 자리에는 따뜻한 마음이 오롯이 남겨졌습니다. 가장 외지고 어두운 곳에서 고단한 시간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 싶다는 글. 완주군 용진읍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다녀갔습니다. 예, 제가 원래 평상시에 7시 한 50분 정도 출근하거든요. 주차시키고 이제 걸어오는데 쌀이 이렇게 쌓여져 있었어요. 이쪽에. 예, 여기 이렇게 쌓여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올해도 변함없이 그 얼굴 없는 천사분이 다녀가셨구나 생각을 하고 저는 용진읍에 얼굴 없는 천사가 찾아온 건 올해로 벌써 18년째. 이 천사는 매년 크리스마스를 즈음해 어김없이 같은 자리, 같은 방식으로 이웃을 향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놓고 간 쌀은 10톤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 나눔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이제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천사, 그 얼굴 없는 천사가 저희 이제 용진에 오셔가지고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기부들이 그 주변에도 이제 선한 영향력을 많이 행사. 용진읍은 이 이름 없는 나눔에 보답하자는 뜻으로 지난 2016년부터 이장협의회 주관으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10년째 이어진 이 행사는 한 사람의 선행이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지는 상징이 됐습니다. 올해도 용진읍에는 천사가 다녀갔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남기지 않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의 이번 겨울도 조금 더 따뜻해지면 좋겠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부산시가 2026년부터 달라지는 5대 분야 48개 제도와 시책을 내놨습니다. 출산, 보육부터 교통, 안전, 일자리까지 시민 일상과 맞닿은 변화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